1980년 5월 18일 당시 나이 19세 강주 동구 학동에 사는 고3 학생 소녀였습니다. 평소에 공부와 숙제를 양면으로 가르치면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언니네 집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둑해질 무렵 학동 집으로 가기 위해 남강주역이 있고 인근 남선연탄 큰 골목길 쪽으로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 궁금해져 뒤돌아 본 순간 남선연탄 공터에는 장갑차 두세 대가 서 있었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기 위해 대우병원과 여인식이 있는 골목 사이로 뛰어갔는데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 40이 넘어 보이던 아저씨가 혼자 집 대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 담을 넘어 도망가야 할 것 같다. 저 좀 담 위로 올려주실래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담이 높아 자기도 못 올라간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숨죽이고 있는데 그 골목으로 군인 5명이 들어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이고 주위가 캄캄해졌는데 아저씨와 나에게 오더니 나와 아저씨를 군홧발로 차기 시작했고 총으로는 배를 짓누르며 오더니 나와 아저씨를 군홧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를 더 심하게 때려서 저는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때리는 대로 맞고 있는데 순간 아저씨가 머리를 많이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길래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습니다. 두 번째 머리채를 잡으니까 안경이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수부대 한 명이 발로 한쪽에서 제쳐 놓더니 뒷이어 나의 정강에 몸을 총으로 위협하고 배를 짓누르고 발로 마구잡이로 찼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벽에 서 있던 나를 맞은편 벽 쪽으로 끌고 가서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가슴을 추행하였는데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군인 3명 중 1명이 저에게 학생이 아니라며 머리채를 잡아채고 어깨동무하고는 가슴과 배, 바지 뒷, 허리 등등 추행을 하였고 총으로 위협하고 발로 찼으면 2명이 양쪽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3명이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추행했고 너무 많이 맞아 아팠습니다. 특히 생리 전이어서 가슴이 불어있는 상태였는데 가슴을 꽉 잡으니 멍으리에 아린 통증이 있었습니다. 두께가 있는 살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안경도 없고 셔츠가 다 찢겨 있었습니다. 옷 속으로 손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군인들이 장갑을 끼고 있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아픈 가슴을 딱 칠 때 둔탁하면서도 세게 쥐어짜는 느낌이 너무도 선명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추행 당했을 때 고통과 상처는 성적 수치심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저를 성추행한 후 대검인지 칼로 양쪽 어깨를 찌르고 가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무엇에 찔렀는지도 몰랐고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더니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이 가고 난 후 그 집 담 넘어 숨어있던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서움도 모르고 싸우는 강주 시민과 학생들께 아주 고맙다는 생각과 살아있다는 안도감, 저는 며칠 만에 의식을 찾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서 보니 양쪽 어깨와 폐를 대검으로 찔렀는데 가슴을 찌른 것이 폐에 이르기까지 했고 퇴원 후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양쪽 등 어깨에는 흉터가 5에서 6cm 정도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굳은 날씨와 비가 오는 날은 통증과 함께 쑤시고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5.18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만이 아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증언대회에 큰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이 열매 모임을 통하여 저와 같이 5.18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시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 배움이 좀 약합니다. 근데 시가집 식구들 며느리들은 전부 대학교 나왔는데 저는 할 것도 없고 단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집을 담보로 잡혀서 차를 하나 사줄 테니까 벌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때 당시에 80년도에 100에서 220 승합 차 거기 그 전기공사 시골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차가 그 브리샤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브리샤 차로 전업사 일을 집차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담양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전대 쪽에서 그 전두환이 물러나라 그 데모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강조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냐 그리고 사실 그 집차 하면서 그 집에를 빨리 갈 수 없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밥 먹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고 있는 게 저희 시가집이 애기들 쌍둥이가 둘 있어요. 그러는데 그 애기들이 4살 먹었는데 그 애기들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고 군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너 못 간다고 그 차 유리 받치라고 한쪽으로 받치라고 해서 전여고 옆에다가 차를 받쳤어요. 받치니까 또 가면은 여기서 내가 용서를 해주면 또 중간에 가면은 조대 앞에 가면은 또 이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안 가니까 여기 한쪽에다 차를 받치라고 그래서 차를 불을 질러 부른다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 차를 담보로 잡혀놔서 시집집에서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나 불 질러 보면 난 죽어본 것이나 또 갔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차 한쪽으로 대라고 그래서 대놓고 있는데 뒤로 가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 애기들 둘 있다고 이게 아가씨 아니냐고 그래서 아가씨 아니다고 그래서 뒷좌석으로 가니까 군인 아저씨들이 앞에 3사람 옆에 또 5명 그렇게 있는데 군인 둘이서 뒷좌석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임신 3개월 됐어요. 그러는데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 했더니 월산동에 박영자 조산소를 가니까 아줌마 아기가 유산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어떻게 하실라냐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기를 낙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아저씨한테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근데 서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가 70 먹었는데 내가 나와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서검사님한테 나한테는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그 아저씨의 입에서 술 냄새, 땀 냄새, 입 냄새 그 냄새조차 해서
지금까지 냄새를 맡으면은 토를 합니다. 항시 토를 하고 한 10년 정도를 삼성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몇 년 전에 강주 트라마에 가서 나 이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아 여기가 이렇게 좋구나 잊고 또 잊고 했는데 제가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군인 옷만 보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 계엄군이 생각나고 너무 힘들고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군대 갈 때 됐는데 너희들은 절대 군대 가지 말아라. 둘 다 쌍둥이 의경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을 못하고 누가 옆에 버스 타거나 뭐 하면 피존 냄새는 그 나보면 바로 토해서 내려서 바로 다음 차 타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가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울음 반, 말 반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추미애 국회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해주셔서 이만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80년 5월 당시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5월 18일 공수부대가 강주를 광란의 잔치로 벌린 때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대로 빠져나간 22일 강주가 궁금했고 또 5만 가지 소문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남도청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7월 1일 교생 실습을 하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생 실습을 해야만이 필수 학점이기 때문에 졸업이 됩니다. 이미 제가 우리가 5월 달에 교생 실습 날이었지만 연기가 됐고 그래서 교생 실습을 강주역으로 됐는데 고등학교는 대학생을 보낼 수 없다. 중학교로 다 가라. 그래서 담양 창평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간 3일째 교감이 교장실로 나를 불렀습니다. 교장실 문을 여는 순간 건장한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리고 교장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흑빛이 돼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친 창문에는 이미 까만 세단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끌려서 계엄사령부 수사본부가 있는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가는 내리는 순간 아주 진기한 풍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 대빵을 잡아온다고 다 구경 나왔습니다.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구만. 전혀 대모도 않게 생겼는데 아주 욕을 하면서 지하 철판 위에 올려 그랬습니다. 나는 철판이란 소리가 머리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전기고문대에 올라가는구나.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맞았는지 이마에서 피가 흐른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간다 하면은 군인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의 군인이 저한테 화장실 문을 열고 총을 겨루고 볼일을 보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인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고 내가 간첩이 되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를 받는 동안에 저는 의연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제 수사관은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도청에 있었던 것들은 폭도들을 도와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죄는 내란죄다 그랬습니다. 난 내란죄란 사실을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게 65일 동안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 65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저를 운전병이 데리고 또 상무대 영창 쪽으로 갔습니다.
그 끝나갈 무렵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예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훈방은 다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형을 받을 사람만 남아있다 했는데 저는 아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끌고 수사관은 그날 비빔밥을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한 그릇 사줬습니다. 2달 동안 넘게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나는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하늘은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비빔밥도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 밥을 먹인 뒤에 내 팔을 끌고 바로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 위에 눕히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입을 앙당 물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또 운전병에게 영창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5일 후에 저는 풀려났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제명을 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졸업을 할 줄 알았는데 교생 실습 필습 학점을 따지 못해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배들과 같이 교생 실습만 받아서 이제 7월이면은 발령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발령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 가서 물어보니 5.18 때문에 당신은 발령을 내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영창은 다른 세계였고 밖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입에 하나 쳐넣었더니 3일 만에 깨났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도 했습니다. 저는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를 끌었는지 끌려갈 때부터 그 이듬해 갑자기 간경하러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 사건으로 엄청 시달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아버님도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셨고 그 뒤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쏘아 올린 공은 영원히 묻히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국회의원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 영혼이 묻히지 않게 용기 있게 꺼내주어서 애썼다고 저 한번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학성계에 되고 사람들이 많이 총에 맞아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와서 헌혈을 해달라는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 기독병원 옆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기독병원도 가서 보고 그 헌혈하는 분들, 정말 피를 맞고 그 다친 분들, 그 선생님들 치료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시면 저는 그 모습도 사실 봤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저희 수공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러 충장로로 내려가기 위해 도청 옆을 지나게 되면서 도청 앞에서 앉아있는 시위대와 군인들을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서 있는 잠시 그 순간에 시위대 차량 한 대가 그 군인들 앞으로 가는 순간에 갑자기 총소리가 여러 발 들리고 체류가스가 엄청나는 게 눈물을 뜰 수도 없이 그냥 근처에 있는 그 무등장 앞에 있는 그 병원으로 저희가 너무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병원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총에 맞아서 이렇게 창자가 옆으로 막 흘러내려온 그런 분들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집에 어떻게 벽을 잡고 제가 붙어서 어떻게 집에 돌아온지를 모릅니다. 그때 막 헬기도 떠다니고 있었고요. (22일) 저하고 저의 남자친구가 그때 방위를 저녁에 받으면서 그때 연락을 못 받고 그때 그 부대로 근무하기 위해서 그때 월산동 저기 제등북을 넘어가다가 총에 맞는 순간에 어떻게 연락처에 돼갖고 연락을 받고 그분 형님과 저희 오빠가 니어가를 가서 끌고 와서 시신을 이렇게 니어가를 싣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으시고 사실 얼마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얼마 사시도 못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때 이후에 저는 정신이 반은 나가 있었고 26일 쪽지를 써놓고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꼭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27일 새벽에 엄청난 총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땅바닥에 얼굴을 딱 대고 엎드려서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엄군에 머리를 맞고 제가 끌려 나오다가 복도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고 제가 도청 앞에 정문 바닥으로 끌려 나와 거기서 엎드려서 그와 정말 그 빨갱이라는 그런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그때 그 군홧발로 채이고 곤봉으로 가겨가면서 그게 상무대로 연행이 됐습니다.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에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에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워 정말 울면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절 인솔한 병사에게 진짜 엄청난 힘과 그 힘 입을 막고 그 누르면서 순간에 제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 영창 안에 유치장 안이었습니다. 그 강산경찰서로 이감이 되었는데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죽은 친구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저 눈을 감고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있다가 1차 혼방 때 풀려 나와서 그 이후로 1년 동안 저는 평생에 다 갚지도 못할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온 가족들을 힘들게 저 때문에 수도 없이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 시간을 1년 가까이 보내면서 한 번은 제가 자살을 한번 하는 소동이 있어서 온 외할머니를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를 불러다 제 옆에 딱 지키고 앉아서 계시고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어머니하고 부둥고 그러다가 정말 그래도 안정을 제가 찾아가던 중에 주변에 이제 소개로 제 남편하고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저희 남편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도 2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2023년
진상규명 조사 우리 팀장님, 우리 이춘희 팀장님부터 제가 연락을 한 3차례 연락을 받는데 제가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찾으십니까? 거절하고 참 그렇게 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그게 규명위원회에서 저기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면담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그 일을 상기하게 됐고, 아픈 기억도 사실 되살아나고, 그래서 세상에 조사에 응하게 되면서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은 다시는 국가가 어떠한 국민에게 이런 무력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게 용기를 참 내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현재 진상규명이 되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책임도 듣지 못하고 우리 시리에 빠진 우리 열매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이 모임에 응하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자책도 해봤어요. 저는 일찍 그걸 피해의식을 떨치고 정말 제 자신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앞서서 우리 참 이걸 밝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우리 열매 회원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아직도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듬고 사시는 우리 회원님들 보면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살았구나, 정말 나는 내 인생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분들의 고통 이제는 국가가 보듬어 줘야 할 때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 기자님들 정말 끝까지 정말 관심을 놓지 말아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